안녕하십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제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지수함수의 성질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하는 이 지수함수에서 이 미시라고 하는 이 a의 값은 1이 아닌 양수다 그랬었지요. 그래서 이 미시 1보다 크면 이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다 그랬어요. 증가함수다 이 말은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거다. 즉 함수값이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우리는 증가함수 그래요. 증가함수. 그럼 감소함수는 a 값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 우리는 지수함수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감소함수라고 하는 것은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할수록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수함수를 우리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는 그 미세 범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미세 값의 범위에 따라서 지수 부등식을 해결할 때는 반드시 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이 지수함수의 미세 조건에 따른 증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꼭 하고 문제를 풀이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 수업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지수 방정식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미시 a인 좌변과 우변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a의 x1제곱하고 a의 x2제곱이 서로 이렇게 같으면, 위시 같으면 지수끼리도 서로 x1 값과 x2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 때 사용되는 지수함수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x값과 y값이 하나씩 대응하는 1대1 함수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의 값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ax1과 ax2제곱이 서로 같으면 x1 값과 x2 값도 서로 같다. 이거는 이제 지수 방정식을 해결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성질인 거고. 자,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다 그랬죠. 해서 함수값 ax1하고 ax2제곱을 비교했더니 우변이 더 커요. 그러면 지수도 우변의 지수가 더 크다라는 거야. x2가 x1보다 더 크다. 언제? a가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즉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니까 항상 함수값이 크면 지수도 더 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a가 1보다 작은 양수일 때는 지수함수는 감소함수다 그랬죠.
감소함수니까 결국은 함수값이 큰 쪽의 지수가 더 작아지는 거죠. 해서 x1하고 x2를 비교하면 x1 값이 x2보다 더 큰 거예요. 해서 지수함수에서 이 미세 조건에 따른 증가와 감소는 우리가 지수 부등식을 해결할 때 사용되는 성질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1번에 1번. 자, 5의 1-2x 제곱하고 루트 5가 서로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풀이를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우변에 있는 루트 5를 지수로 고쳐보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5의 1-2x 제곱은 5의 2분의 1 제곱인 거죠. 그래서 미시 양변이 둘 다 5니까 우리는 1-2x하고 2분의 1하고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x는 2분의 1이니까 그러므로 x는 4분의 1 이렇게 x값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당연히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서로 같은 거죠. 밑이 다르면 풀이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밑이 좌변과 우변의 밑이 이렇게 서로 같을 때는 지수끼리도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수 방정식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지수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좌변은 3의 x제곱이고 우변은 81이네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81을 밑이 3인 지수의 꼴로 고쳐보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좌변은 3의 x제곱이고 81은 3의 4제곱인 거죠. 4제곱. 그래서 밑이 3이니까 y 이퀄 3의 x제곱은 이거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니까 큰 쪽의 지수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x하고 4를 비교하면 4가 더 큰 거다. 이렇게. 그래서 밑이 3이면 증가함수. 요거 기억 잘해요. 다음 3번을 보면 자, 역시 우변에 있는 4분의 1을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고쳐보면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2분의 1의 x-2제곱이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인 거고 거기에 x제곱이니까 2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밑이 2분의 1이니까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클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좌변에 있는 x-2하고 우변에 2x를 비교하면 작은 쪽의 지수가 더 큰 거니까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겠죠. 자, 요 예제 1번을 풀면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에 사용되는 로그 함수의 성질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일단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함수 값이 서로 같으면 즉 y 값이 같으면 지수끼리도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런 성질이 있는 거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함수값이 큰 쪽의 지수가 더 작은 거다. 큰 쪽이 큰 거죠. 증가함수일 때는.
미시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함수값이 크면 지수도 커야 되는 거고, 미시 1보다 작은 양수이면 감소함수니까 함수값이 큰 쪽의 지수가 더 작아지는 거다. 요거를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 2분의 1에 x-1제곱하고 64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64는 2의 6제곱인 게 이렇게 눈에 얼른 들어오지요. 그러면 64를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2분의 1을 2의 거듭제곱으로 고치는 게 조금 더 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분의 1을 2의 거듭제곱으로 고쳐보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에 x-1제곱이고 64는 2의 6제곱인 거고, 자, 가로 안에 있는 지수 마이너스 1하고 x-1은 서로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의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네. 2의 6제곱 이렇게. 그러므로 둘 다 미시 2니까 1 마이너스 x하고 6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좌변은 미시 3이고 우변은 미시 9지요. 그래서 9를 미시 3인 거듭제곱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3x-1제곱은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 x 플러스 1제곱. 그래서 얘는 2하고 x 플러스 1은 곱해지니까 3의 2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양변이 모두 미시 3이니까 지수끼리 서로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3x-1하고 2x 플러스 2가 서로 같으면 돼서 그러므로 x는 3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제 2번 지수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지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살펴보면 좌변의 밑은 8분의 1이고 우변은 4분의 1이니까 요 8분의 1과 4분의 1은 둘 다 밑이 2분의 1인 거듭제곱으로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밑이 2인 거듭제곱으로 고쳐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2분의 1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풀이를. 그럼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인 거고 이거의 x제곱인 거죠. 또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인 거고 이거의 x 플러스 2제곱인 거고, 그래서 자 2분의 1의 3x제곱이 되고 우변은 2분의 1의 2x 플러스 4제곱 이렇게 되죠. 자,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큰 쪽의 지수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3x하고 2x 플러스 4를 비교하면 3x 쪽이 더 크다라는 거지.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x값 찾아보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2번. 자, 좌변의 밑은 4고 우변은 2도 있고 4도 있고 그러죠. 해서 모두 다 밑을 2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4는 2의 제곱인 거고 이거의 2x제곱이고, 자, 세제곱근 2는 지수로 고치면 2의 3분의 1제곱인 거고 곱하기 4의 x제곱은 2의 제곱의 x제곱인 거고, 그래서 2의 4x제곱이 되고, 자, 우변은 자, 밑이 2인 두 식이 곱해지고 있으니까
지수끼리 서로 더하는 거지요. 그래서 2에 2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이 2니까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큰 쪽의 지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4x하고 2x 플러스 3분의 1을 비교하면 4x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x는 6분의 1보다 크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논술형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에서도 우리가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제 2번을 보면, 자, I0는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 그러니까 빛이 처음에 물의 그 표면에 도착했을 때의 빛의 세기를 우리가 I0, 그리고 이제 빛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곳까지의 이 깊이, 이걸 우리가 수심 x 놓고, 그리고 i는 이제 수심이 x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를 i라고 놓으면, 이 i와 i0 x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1번,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8분의 1이 되는 곳의 수심을 구하라 그래서,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우리가 I0니까 이거의 8분의 1이 되는 곳의 수심 x라고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I0의 2분의 1의 4분의 x제곱은 I0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I0, 이런 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지요. 그죠? 수심이 x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자, 이제 양변에 I0 이렇게 약분을 하고, 자, 8분의 1을 밑이 2분의 1인 거듭제곱으로 고쳐보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2분의 1에 4분의 x제곱은 2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양변이 2분의 1이니까 밑이, 그러니까 지수끼리도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4분의 x는 3 해서 x는 12가 되겠구나. 12m가 되는 곳에서 빛의 세기는 처음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8분의 1이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25% 이하, 25%를 우리가 숫자로 고치면 퍼센트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거 100분의 1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100분의 1을 퍼센트 그래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기호가 아니고 숫자인 거예요.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25%는 결국 100분의 25인 거예요. 100분의 25를 우리가 25%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수심을 우리가 x 하면, 자, 수심이 x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를 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였죠. 이거. 그러니까 I0 풀이를 보면 I0에 2분의 1에 4분의 x제곱, 요 값이 수면에서의 25% 이하가 되니까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I0 이거의 100분의 25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보다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역시 양변의 I0는 약분해버리고 나면 결국 또 25하고 100도 약분하면 이거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인 거고. 그래서 하나 더 정리해서 쓰면 2분의 1의 4분의 x제곱은 2분의 1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밑이 2분의 1이니까 또 감소함수지요. 그러니까 큰 쪽의 지수가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4분의 x하고 2하고 비교하면 4분의 x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감소함수니까. 그러므로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 수심은 최소 8m.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을 보면 처음 가격이 125만 원인 태블릿 컴퓨터의 가격이 매년 20%씩 하락한다. 여기서도 이제 20%씩 하락하면 실제 가격은 80%만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80% 하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80%는 이거 100분의 80인 거예요. 100분의 80 약분하면 5분의 4가 되겠네요. 5분의 4. 그래서 1번 가격이 80만 원이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년 후 이거를 우리가 n 해볼까요? n년 후 이렇게 하면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풀이를 보면 자, 처음 가격이 125만 원이었어요. 125만 원에 n년 후니까 5분의 4가 n번 곱해지는 거죠. 매년 5분의 4씩으로 가격이 낮춰지니까. 자, 이렇게 한 가격이 80만 원 이랬어요. 80만 원. 그래서 약분하고 보면 5분의 4의 n제곱은 5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2년 후 다음 2번 가격이 64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은 최소 몇 년 후인가 그랬어요. 역시 풀이를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몇 년 후를 n년 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처음 가격 125만 원, 125만 원에 5분의 4의 n제곱 이렇게 한 값이 64만 원, 64만 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나눠버리고 나면 5분의 4의 n제곱 125분의 64 결국은 5분의 4의 세제곱인 거죠. 5분의 4의 세제곱. 이래놓고 보면 자 밑이 5분의 4니까 1보다 작은 양수니까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큰 쪽의 지수가 더 작아져야 돼. 그래서 n하고 3하고 비교하면 n하고 3을 비교하면
n이 더 크거나 같아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죠? 자, 그래서 답은 3년 최소 3년 후 이렇게 답을 달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습한 요 지수 방정식 또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뭐 제곱근의 형태를 지수로 고치고 또 지수 법칙을 좀 잘 활용하고 하면 크게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지만 지수 부등식은 항상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1보다 작은지 꼭 확인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